수만 가지 사연을 담은 여러분의 발. 그 발의 아픔을 아십니까? 스가 있으면은 이 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이 통증이 쫙 퍼지면서 이 전기 통하듯이 짜릿짜릿한. 발 디뎠을 때 편안하게 디뎌지는 게 아니고 그 인대가 내 살을 찢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발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무너진다.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온몸을 지탱하는 발. 이 여름 혹사당하는 나의 발을 위한 곽희철 교수의 건강 메시지.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혹사당하는 발을 건강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기획 TV 닥터. 당신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은 천대받고 혹사당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근처에 있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발에 발을 맞추지 말고 발에 신발을 맞추는 그런 편한 신발을 신으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는 이쁜 구두를 유리구두를 신을 수 있지만은 언니들은 절대로 예쁜 구두를 신지를 못합니다. 왜? 발이 큰데 근데 그 큰 발을 작은 유리구두에 우겨 신고 그 신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신어서 다닌다고 하면 반드시 발에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편한 신발을 신어야 발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 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네. 그간 다른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도 이 발 건강에 굉장히 무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 건강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좀 맞이해 볼까요? 예, 먼저 TV 닥터 여름 기획 첫 번째 순서로 소홀하기 쉬운 발 건강을 알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본인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는가요? 저희 발은 26개의 작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작은 뼈들을 관절을 구성하고 그리고 작은 인대와 근육으로 아주 정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가 우리 몸의 체중의 100% 이상을 지탱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도 가시고 아니면 이제 산이나 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전대받고 사람들은 자기 신의 발을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나마 여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을 조금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발에 관심을 조금 가지시기도 하지만은 이게 발 건강을 보다는 발을 이쁘게 가꾸는 데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따님들 아니면은 언니, 누나, 뭐 동생, 여동생 있으시죠? 예. 저도 지금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방학에서 매니큐어도 바르고 저보고 얼마 전엔 샌들도 사달라고 해서 2주 전에 남포동에 나왔습니다. 저희 딸이 나 저거 신고 싶어 이쁜 샌들을 몇 개 골라왔는데 신어보니 이게 우리 딸 그 발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딸이 이게 평발이 조금 있습니다. 평발이 있고 그리고 저를 닮아서 앞볼이 약간 좀 넓습니다. 평발이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희 딸은 평발이 있다 하더라도 유연성 평발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반대표로 뭐 달리기도 나가고 해서 뭐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잘 꼬셔서 제가 권유하는 그런 이쁜 신발 말고 깔창이 부드럽고 재질이 딱딱하지 않은 재질로 디자인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주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할 때 발 뒤꿈치 통증으로 되게 고생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발 뒤꿈치에 이 통증이 있었는데요.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으로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오래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축구 선수를 예를 들면은 미드필더, 그리고 마라톤 하시는 분, 그리고 딱딱한 안전화 신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 아치 있잖아요. 발 모양을 보시면 발 모양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우리가 보행하고 걸어갈 때 추진력을 줍니다. 추진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보행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보통 제일 초기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 내디려고 그러면은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리고 몇 발 걸으면은 안 아프다. 근데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또 첫 발 내디르면 또 통증이 온다. 이게 거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때만 저희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좋아지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6개월, 1년 지나서 이제 오시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치료가 스트레칭 말고 또 다른 치료들을 같이 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공의 시절에 전공의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에서 좀 뭐라 하셨거든요. 요즘은 조금 안 하지만. 그래서 항상 11층을 제일 거의 뛰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발 뒤꿈치에 통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도 정말 힘들었었고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저도 아주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발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스트레칭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발 통증을 줄이는지 알고 있어서 관리를 해서 지금은 발 통증 없이 축구도 하고 그리고 그 등산도 거의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대 축구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지도교수도 지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유명하신 분들이죠. 마라토너들. 이 마라톤이 주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분이 뛰던 주법 자체가 조금 족저근막에 많이 무리를 가는 주법이었습니다. 뒤꿈치를 쿵쿵쿵 뛰는 주법이기 때문에 족저근막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던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선수 생활은 하고 싶고 근데 발은 아파서 뛰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마지막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수술적인 치료는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선수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조건이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딱 2번 대회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조건을 달고 수술하고 정말 2번 딱 뛰고 은퇴를 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죠. 예. 왜 이 사진을 내놨냐면요. 모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송일국 씨가 얘네들 3명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연을 했었더랬습니다. 얼마 전에.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 자식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그 운동은 무슨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무병장수의 개념을 넘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다.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추세하고 우리가 요즘 또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스포츠 동호회가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뭐 여러 뭐 셀 수 없는 동호회들이 생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고 많이 걷고 운동하고 하는 게 자신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꼭 발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까 설명했던 족저근막염하고요. 아킬레스 건염. 이 아킬레스 뒤쪽에 통증이 오는 딱 그 부위가 거의 비슷한 부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많이 생겨서 저희 이제 족부 클리닉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 되지 않습니까? 휴가철이 되면은 이제 저희 그 국내 여행을 가게 되고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요즘 또 캠핑카 해가지고 캠핑 쪽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쪼매난 운전석 그 앉아보면은 골반을 지금 앉아 계시는 포즈에서 줍히고 굽히고 해서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작은 공간에서 발가락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발목에 결국 무리가 오게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킬레스건하고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고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 혹시 발이 저리거나 지나신 경험 없으십니까? 그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 발에 가는 혈관이 요 앞쪽에서 요
엉덩이 쪽에서는 앞쪽으로 내려오고요. 이게 뒤로 가면서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무릎에서는 뒤쪽으로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여기 눌리게 되겠죠. 여기가 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히게 되면 여기서 또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지로 가는 혈액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발이 막 저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세도 거의 비슷한 자세가 됩니다. 그런 자세에서 발목만 까딱까딱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어디를 가실 때는 저는 1시간 반을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2시간 이상 운전하시는 거는 발 건강에 좋지는 않으시니까 항상 1시간 만에 2시간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꼭 스트레칭을 하시고 하시면은 뭐 사고도 줄이고 요즘 고속도로에 보면은 졸음 운전 해가지고 뭐 과격한 언어를 많이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고도 줄이고 건강하게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요 당뇨발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당뇨발은 그 솔직히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 엄지발가락이 지금 시커멓게 되어서 아마 이 발은 이제 절단해야 되는 발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뇨발은 여름과 겨울에 2번의 피크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상처가 생기면 절단을 해야 되고 또 겨울에도 문제가 생기면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피크를 가지는데요. 여름에 왜 당뇨발이 많이 생기게 되냐면요. 발을 노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그리고 이게 습하고 덥기 때문에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여름에는 당뇨발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당뇨발을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발을 항상 관찰하고 그리고 그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혈당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님이 이게 당뇨 환자로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이 당 조절하고 본인이 식이요법하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당뇨 환자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시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운동 전 후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꼭 신었으면 합니다. 이쁜 신발보다는 편안한 신발이 발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쁜 신발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편한 신발은 여러분의 평생의 발 건강을 책임집니다. 예. 네, 앞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했던 점을 질문을 통해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샌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지금 여기 샌들 신고 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샌들이 우리 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나요? 뭐 샌들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샌들 자체를 고르실 때 발과 닿는 깔창 부분이 딱딱하지 않고 네.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뒤쪽이 너무 낮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크기가 되는 보통 한 2, 3cm가 제일 적당합니다. 너무 힐이 높아도 안 되고 네. 2, 3cm 정도 되고 그 바닥에 닿는 부분이 조금 부드러운 샌들을 선택하시면은 나쁜 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깔창이 뭐 단순한 이제 놀림감이 아니겠군요. 그냥 예. 일반 신발에는 정말 좀 말랑말랑하게 유지를 해서 신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야외 활동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좀 밖으로 좀 많이 걸어 다니시다 보면은 발에서 좀 불이 난다, 화끈화끈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걸으면 발이 좀 평평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평소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만 하시던 분들이 피서를 가시거나 아니면 산을 등산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활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근육들에 무리를 주는데 운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그런 가능성들이 줄어드는데 그런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밤에 저녁 때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원한 얼음찜질을 하시거나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평발이신 분들은 발이 더 아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발바닥이 발 지도를 그린 모양인데요. 이쪽이 네. 평발이고 정상이고 제일 끝이 이제 앞하고 뒤만 붙는 요족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평발의 경우에는 이게 또 유연성과
그 강직형이 있는데 저희 딸은 이제 유연성이라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박지성 선수 아시죠? 네. 박지성 선수도 유연성 평발이라서 특별히 달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강직성 평발은 보통 네. 이게 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유연성 평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 아킬레스건이 줄어들어갖고 이렇게 쪼그리고 못 앉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더 악화되고 더 심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족저근막염이 더 잘 발생하는 이유가 이게 족저근막 자체가 원래 늘어나야 되는 길보다 더 좁아져 있습니다. 더 좁아져 있고 이 보시면은 발 뒤꿈치하고 발 앞꿈치가 앞발 쪽이 충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발보다는 요족에서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더 심하게 그리고 더 화끈거리고 더 아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족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평발은 좀 많이 아시는데 이 평발이랑 요족의 극과 극인 거군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걸어 다니실 때. 평발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특별하게 통증이 없거나 하면은 해줄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고 그냥 유연성 평발일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걷는 게 보면은 이렇게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약간 가위 걸음처럼 좀 걷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보완해주기 위해서 네. 이제 깔창을 보통 많이 권유를 해가지고 신기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자체가 뭐 발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요. 네. 요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족도 발의 모양에 맞게 깔창을 만들어서 발 전체가 이분하게 평평하게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깔창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치 부분을 좀 채워주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앞서 걸음걸이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 걸음걸이도 혹시 발 건강에 영향을 주나요? 걸음걸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 보행이 있고 네. 비정상 보행을 이제 나누는데 비정상 보행에서 병적 보행이 아닌 보행의 경우에는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걷는 정상 보행의 순서는 먼저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그다음에 발이 평평하게 되고 그다음에 앞발이 이렇게 들리는 이게 정상적인 보행 그렇죠. 순서가 근데 됩니다. 보통 그렇게 걷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보통은 이제 앞부터 좀 내디드시는 것 약간 같은데요. 팔자걸음으로 걸으시는 네. 분도 있고 약간 조금 안쪽으로 드는 분도 있고 그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약간 O자걸음으로도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고관절 여기 엉덩이 관절하고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증이 있거나 이게 걷는 게 너무 이상할 경우에는 어릴 때 보통 보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릴 때 그 저희가 전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관절 운동을 체크해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거고 팔자 걸음이나 안짱 걸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일자로 걷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발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주면 어쩌나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하나라도 좀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발이 아프면 사실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행 자체가 좀 힘들어져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발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발 통증이 심한지 알아봤습니다. 걸음을 많이 걸을 때 운동하고 한 30분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발만 발바닥이 욱신욱신 하면서 발이 전기가 오는처럼 찌릿하게 저리거든. 그런데 조금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걸음을 좀 걸으면은 발바닥에서 열이 나면서 욱신욱신하게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 발을 디딜 적에 이 뒤꿈치, 특히 뒤꿈치가 굉장히 아파서요. 발을 못 디딜 정도로 생활 자체가 좀 불편할 정도로 오래 서가 있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혹시 하고 이제 어쩌다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또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렇고 이 주기가 자꾸 짧아지더라고요. 아파오는 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을 적에는 좀 진행이 된 상태다. 그런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분의 사례를 지금 만나봤는데 근데 이 두 분이 좀 다르시네요. 통증을 느낀 양상이요. 예. 여자 환자분은 네. 이게 이제 발 앞쪽 통증.
그 이제 지간신경종이거든요. 네. 족저근막염 증상도 약간 있으면서 지간신경종이 이제 더 많이 있는 분이신데요. 네. 이제 족저근막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 막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제 요 지간신경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힐을 신으실 때 네. 이 발 뒤꿈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앞쪽 발에 체중이 다 그렇죠. 쏠리게 됩니다. 네. 예, 쏠리게 되고 보통 또 힐의 경우에는 이게 앞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앞코가 굉장히 좁죠. 예, 앞이 되게 좁으니까 네. 이게 발 자체가 이렇게 딱 조이게 되는 그런 네.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 발바닥에 가는 우리 발바닥에 이렇게 신경이 가거든요. 감각신경.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신경을 이 뼈들이 꽉 누르게 되고 압력을 주니까 신경이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프죠. 이 신경이 지가 아프니까 이렇게 조금씩 붓게 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이 원래 한 1mm 정도 두께인데 네. 이게 3mm, 4mm, 5mm 막 커지면서 발가락이 저리저리하게 되면서 화끈거리고 네. 이 발가락이 전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뭐 앞서 족욕이나 네. 뭐 핫팩 같은 찜질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그런 방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앞서 또 스트레칭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발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은 어떤 스트레칭이 있나요? 이제 아마 그림에 나올 것 같은데 스트레칭이 이제 저희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고 서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말씀드릴 때는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네. 서서 하시면 무릎이 좀 통증이 오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앉아서 어르신들이 하는데 해당이 되겠네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발가락만 네. 이 발가락만 이렇게 싹 제끼면은 싹 제끼면 요 밑에 하얀 막이 툭 튀어 올라오거든요. 하얀 막이 있어요, 거기에요? 예, 아니, 예, 밑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네, 하얀 네, 막이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하면서 손 딱 많이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쫙쫙 눌러주시면은 이게 어. 마사지도 되고 스트레칭도 되는 이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잘 못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네. 앉아서 무릎을 쫙 펴신 상태에서 네. 발목을 당기게 아, 위쪽으로 당겨서 네. 그 뒤에 아킬레스건하고 네. 족저근막을 같이 스트레칭을 하는 걸 시킵니다. 근데 하는 방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번 할 때 하나, 둘, 셋, 넷 해서 10초를 한 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좀 꽤 예, 10초 동안 딱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군요? 10초 동안 유지하고 그거를 한 번으로 해서 30번. 30번이요. 예, 30번 하면 이게 그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번 곱하기 30이니까는 300초입니다. 아. 그러면 5분입니다, 5분.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하면은 4번 해서 네. 20분이면은 네. 발 건강에 아주 좋기 때문에 2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서서 하는 스트레칭도 있나요? 예, 서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는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더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정 안 되시는 분들만 앉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서서 하는 예, 게 서서 더 하는- 효과가 예, 예, 좋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제 임상 경험은 서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래서 하면 서서 하는 되나요? 스트레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네, 네. 하실 수 있으면 네, 다른 앞에 분들도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좀 하시면 같이 따라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아픈 발을 오른발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른발로 생각하고 오른발을 네. 뒤쪽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픈 발을 예. 뒤쪽으로 하고 예, 왼발을 앞쪽으로 내시고요. 네. 왼쪽은 무릎을 굽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얼마나 왼쪽을 굽히면 돼요? 저는 한 90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한 100도에서 한 120도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 하시면은. 네. 그래서 하고 발 뒤꿈치가 당길 정도로 하고 네. 하나, 둘, 셋, 넷, 10번까지 살립니다. 이 자세로요? 예,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조금 네. 이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앞에 벽을 살짝 잡고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지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네. 자, 잠시 한 번 쉬고 네. 또 한 번 더 10번. 네. 이렇게 하는 거를 30번을 아, 이것도 30번이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발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이 해도 좀 효과가 있는 운동인가요?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스트레칭입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 스트레칭도 하고 팔도 스트레칭하고 네. 그리고 허벅지 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스트레칭을 30분 정도 하는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보통 초기 증상 그리고 초기 증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한 70에서 70% 정도는 다 호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약물을 안 하고 이 그러니까 스트레칭만으로도 환자이신데도 70% 예. 효과를 보신다고요? 이렇게 발 통증을 완화시키는 지금 스트레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실제로 이 스트레칭으로 효과를 보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운동화 편하게 신고 다니질 않고 네. 예쁜 프레 슈즈를 많이 신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통증이 어느 날 너무 심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편한 운동화로 예, 네. 신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셨는데 진짜 효과 보셨어요? 네,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루에 3번 꾸준히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 예,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조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이분은 그 70% 범위 안에 드시는 예, 다행히 분이군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참 고쳐지면 좋겠지만 나머지 30%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 족저근막을 수술을 하는 거는 정말 안 될 때 마지막 단계, 아까 이봉주 선수나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환자분이 오시면은 네. 치료 방법을 제가 이제 스트레칭, 그 다음에 6개월간 운동 금지. 6개월간 운동 금지하면 다들 화내십니다. 아, 나 운동하고 싶은데 왜 운동하지 말라고 하냐. 네.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을 금지하냐면요, 등산, 달리기, 그리고 점프 이런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줄넘기도 안 되고요. 네. 할 수 있는 운동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중 그렇죠. 조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할 수 있는 운동은 수영, 자전거를 권유합니다. 요거는 발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수영하고 자전거는 제가 권유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렵찜질하고 그 핫팩, 조격 같은 거를 2번 번갈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증상이 좀 심해서 초기에 조금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소염 진통제를 좀 드리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기부스를 만들어 드립니다. 방기부스 만들어 드려서 네. 밤에 주무실 때만 착용하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면 고정을 하려고. 예, 예. 이게 이제 그렇군요. 밤에 우리가 이제 주무실 때 보면 이렇게 발이 이래 되거든요. 요래 되니까 이제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 네. 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어나서 딱 하려면 이게 쫙 하는 째지는 느낌이 나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방기부스를 만들어줘서 아침 통증을 호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잘 안 낫는 분들이 10%가 있습니다. 그 10%는 어떤 10%냐면요. 아까 제가 강의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뚱뚱하신 분들,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그 증상이 아주 오래되신 분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양쪽에 같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젊은 분들한테 좀 있는데 이게 류마티스나 이런 전신적인 염증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좀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5에서 1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는 치료할 때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최충격파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걸 질문을 안 드렸어요. 이 족저근막염 왜 생기는 건가요? 족저근막염은 네. 주로 이제 그 많이 달리시는 분들, 과중한 업무를 하시는 분, 네. 그리고 등산 운동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다 생기진 않고요. 네. 미드필더가 제일 많이 앞서 생기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예. 네. 미드필더들은 이게 다른 선수들보다 제일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 박지성도 보통 한 10km 이상 뛴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한번 게임할 때 이렇게 계속 달리기 때문에 미드필더. 그리고 농구 선수들 점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식당 일을 하시면서 계속 일하시는 아주머니 분들한테도 네. 많이 생기고 그 저 사업장에서 작업화 이 작업화가 되게 발달이 딱딱하고 되게 네. 뭉툭하게 생기는 거 있거든요. 그 작업화가 되게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 작업화를 신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그 부위가 많이 다른 거군요. 저 압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런 일을 다 포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이라도 좀 좋은 걸 신어서 나한테 맞는 신발을 신어서 발을 좀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사실 예쁜 신발 포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 예쁜 신발 신으려고 여름철에는 뭐 샌들 때문에 발톱도 좀 예쁘게 둥글게 깎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발톱 때문에 또 발이 아프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발톱 자체를 우리가 이제 깎을 때 이게 안쪽으로 계속 그 파고드니까 계속 안쪽으로 깎습니다. 그렇죠. 이 사진처럼 지금 이 발이 그렇죠. 이 사진처럼 네. 안쪽으로 깎으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결국은 깎으니까 얘가 다시 자랄 때 또 찌르고 네. 찌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르고 하면서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그럼 이런 단계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발톱을 어떻게 깎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발톱 손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발톱 요 둔덕 부분을 탁 요 부분에서 네. 동그랗게 깎지 마시고 항상 일자로. 사실 그 부분을 좀 예쁘게 깎으려고 일부러 아치로 깎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안 거군요. 좋습니다. 항상 일자로 깎으라고.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네. 제가 병 2개 가지고 절대로 신발 제가 생긴 게 네. 저도 어릴 때 20살 이때 처음에
가니까 구두를 사주더라고요. 네. 이제 대학교 갔다고. 그래서 기념으로 사주셨죠. 예, 그래가지고 구두를 쓰니까 이 구두가 앞이 되게 좁아가지고 네. 계속 그걸 신고 다니니까 이게 쪼이니까 이게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톱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이 쪼이는 신발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런 신발 신으시면 더 악화되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발뼈가 굉장히 무른가 봐요. 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발 모양이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예, 발 예. 내놓기 민망하다는 분들도 아, 계시거든요. 그 엄지발가락이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싹 돌아가는 네. 예, 머슴발 기형, 무지예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많이 생기는데요. 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생기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제 외래오면은 딱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상탓, 유전이요. 예, 조상탓 네. 그리고 신발탓. 아.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네. 조상탓해서 유전적인 원인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보통 저희 딸 나이 정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이때 때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그렇게 증상이 아프다고 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수술해 달라고 하는데 네. 왜 해달라고 하냐면은 모양 때문에. 그렇죠. 예, 아픈 것보다는 모양 때문에 해달라고 네, 이게 하거든요. 안쪽 휜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옆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젊을 때 이쁜 신발, 이쁜 신발 신고 이제 하면은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네. 그냥 뭐 이쁜 신발 신어도 집에 가면 다시 모양을 본래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이 돌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 있으니까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첫째가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나갔어요. 네. 가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둘째를 밀죠. 요 그림처럼. 네. 둘째를 계속 미니까 둘째 얘가 힘든 거예요. 네. 둘째 얘가 힘드니까 안쪽으로 자꾸 밀리고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얘가 체중을 지탱하는 거에 60에서 80%를 지탱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얘가 가출해 버리니까 네. 둘째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발바닥 밑에 아주 큰 굳은 살이 생겨 있습니다. 아. 그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네. 첫째가 너무 미니까 네. 둘째도 가출해 버립니다. 첫째가 둘째 바로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아,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 되면은 네. 그거는 환자가 싫든 좋든 이거는 수술해야 되고요. 아, 근데 이거 참 말 안 듣는 학생의 질문인데요. 예. 아, 그래도 예쁜 신발 포기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발이 피곤해졌다가 이 발가락을 집에 와서 이 바깥쪽으로 다시 이렇게 펴주면 어때요? 이런 교정 장치가 또 있던데 이렇게 예, 예. 하면은 이쪽으로 갔던 것만큼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교정 장치를 이제 보통은 밤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수술하기 싫어서 가지고 네. 발 이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교정 장치가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다니는데 빼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효과가 없군요. 예. 아,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완치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할 때는 네. 이제 전부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발 모양이 틀어져 있어서 수술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무지예반증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술 기법만 네. 150가지가 넘습니다. 아, 그 많은 여러 가지 수술 기법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 요 끝에서 뼈를 절골하는 방법, 네. 그리고 요 중간에서 뼈를 절골하는 방법, 그리고 저 위쪽에서 뼈를 절골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자분들의 그 발 모양과 그 각각에 맞춰서 이제 수술을 하고요. 네. 저희 모친도의 무지예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시면 수술을 할까요? 했더만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 수술 결정은 제일 첫째가 통증입니다. 통증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둘째가 올라타는 경우 그런 경우 요거 둘째 발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는 거. 그 외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술적인 치료는 뼈를 부러뜨리거든요. 뼈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벌어진 뼈를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도 나중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술은 정말 아프실 때 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아, 저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저는 하이힐을 주로 즐겨 신는 편인데요. 발을 보면 발 앞쪽이랑 새끼 발가락 쪽에 굳음살이 심하거든요. 누르면 통증도 있고 이거를 가만히 두면 발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아니면 굳음살을 제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보통 이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힐의 경우에는 뒷굽이 높고 앞에 볼이 좁아서 그 엄지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게 압력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압력이 많이 가는 부분에는 굳은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살이 생긴 거를 특별히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안 쓰면은 굳은 살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힐을 안 신으면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냥 편한 신발로 예. 좀 갈아타셔야 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 이제 정 신어야 될 때는 신으시고 그 네. 외에는 편한 신발 신으시고 만약에 이제 그 각질이 정말 부담스럽고 이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족욕 같은 거나 하시면서 각질 제거제가 있습니다. 각질 제거하는 연고들이 있거든요. 연고를 발라주시면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 각질은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치료를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 다녀오면서 이렇게 발에 물좀이 좀 생겼는데 여름이 되면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약으로 뭐 치료를 해보려고 해도 계속 재발이 되는데 혹시 이런 무좀 때문에 다른 또 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궁금합니다. 무좀 때문에 네. 발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좀이 재발이라고 이제 뭐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피부과는 아니라 이 피부과 문제이긴 합니다만 무좀은 재발보다는 재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좀은 자기만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염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피부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 자기 그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자기 옛날에 신었던 신발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낫고 나면은 재감염입니다.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발 관리를 잘 하려면 신발을 참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교수님께 꾸중 들을까 봐 평소에 좀 높은 신발 많이 신다가 오늘 좀 낮은 신발 신고 왔거든요. 어떤 신발이 좋은 신발인가요? 저는 이제 신발 고를 때 보통 한 2시, 3시 사이에 네. 고를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딱 그 시간대가 어느 정도 붓기가 딱 적당한 붓기가 되고 해서 2시에서 3시 사이에 신발을 고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발을 그 가서 매장에 가셔가지고 신발을 신어보고 보통은 제일 좋은 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쭉 걸어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 이제 매장을 한두 바퀴 정도는 걷는 거는 괜찮거든요. 아, 네. 도망만 안 가면 되니까. 그렇죠. 예. 두 바퀴 정도 걸어보고 자기한테 이 정도면 편하다 하시면 착화감이 어떤지. 예.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신발 신을 때 이렇게 딱 맞나 안 맞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앞에 이 손가락, 엄지 손가락 하나가 딱 앞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통은 1cm 정도. 뒤에를 체크해 보시는데 앞에를요. 예, 뒤쪽은 항상 이 뒤꿈치를 딱 붙이고 네. 붙이고 항상 내리고 네. 앞에를 눌러서 1cm 정도의 공간이 있는 신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깔창이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아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아까 뭐 정상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람들마다 아치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기성화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신어봤을 때 이 안에 있는 깔창 자체가 자기 발에 착 잘 감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신발을 신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러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요즘 부산이 요즘 신발 사업이 정말 요즘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되고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좋은 신발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발에 맞는 깔창을 제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하시면은 그런 거 잘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신발 고르는 요령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발 건강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몇 가지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레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런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운동을 하시기 전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가시기 전 항상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운동 마치면은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그 긴장됐던 근육들을 다 풀어주고 인대 모든 부분에 다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편한 신발, 이쁜 신발이 아닌 편한 신발을 신을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TV닥터 여름 기획으로 마련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발이 소중하다는 거 오늘 잘 느끼셨나요? 네, 오늘 좀 이 시간이 좀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 건강에 대해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 곽희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